어린이 세계 추리 명작 시리즈 아르센 류팽, 모리스 르블랑 지음, 이혜영 그림, 구기라이. 모리스 르블랑은 프랑스의 소설가로 아르센 류팽이라는 인기 캐릭터를 창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르센 류팽은 특별한 기술과 재치를 가진 도둑이자 탐정으로 등장하며 귀족적인 멋과 매력을 겸비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05년 첫 작품인 아르센 류팽의 많은 모습을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섬세한 정신분석과 지식에 대한 엿보기가 가능해집니다. 아르센 류팽 캐릭터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독창적이고 지능적인 해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해주는 영웅입니다. 그의 행동과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는 낭만과 모험 정신은 여러 세대와 문화권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추리소설 및 탐정소설 장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원형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센 류팽은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각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고도 별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았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척 들떠있었고 행복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프로방스호는 대서양 항로의 여객선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선장은 40대 초반의 신사로 친절하고 온화했으며 실력도 뛰어난 베테랑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모두 친절하여 승객들은 아주 편안하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배에는 다양한 오락시설도 있어 재미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사회 최고위 인사들, 상류층 신사숙녀였는데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까다롭게 굴거나 거만하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처음 만난 사이라 낯설고 어색했지만 끝없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빗장이 열린 덕분에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동떨어진 어느 외딴 섬에 모여 파티를 즐기는 듯했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냥하게 웃음 지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맛있는 차와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다들 행복에 도취되어 마음껏 여행을 즐겼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평안과 불안, 단조로움과 복잡함이 서로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여행인데도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못 올 단 한 번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열정의 도가니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평화롭던 여행은 갑자기 찾아온 폭풍으로 인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기만 하던 바다가 갑자기 분노한 듯 사나워지고 파도는 무시무시하게 거칠고 높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특별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길함에 불안해했습니다. 넬리 양이 겁먹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높네요. 그런데다가 하늘도 아주 흐린 것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 소식은 없었지만 바람이 분다더군요. 설마 배가 뒤집히는 건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세게 부는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아주 크고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날씨도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데다 잔뜩 겁을 먹은 넬리 양이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배를 처음 타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바다를 내려다보지 말고 저 멀리를 보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덮을 것을 좀 갖다 드릴게요. 어머, 그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나는 넬리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 배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가씨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넬리 양이 내가 선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보이려고 씩씩하게 선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장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내가 묻자 선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전보가 도착했어요. 이상한 전보라니요? 선장이 내민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르센 류핑이 배 1등실에 탔음. 머리는 금발이고 오른쪽 팔뚝에 상처가 있음. 혼자 여행하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음. 그의 가명은 R. 다음 내용은요? 배는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아온 전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해안에서 800km나 떨어져 있었고 사나운 파도로 인해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중간에 전파가 끊어졌습니다. 선장은 어떻게든 다시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머지 내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람에 전보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아이고, 그렇다면 아르센 류핑이 사용하는 가명은 R이라는 첫 글자밖에 알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정보 내용을 알게 되면 승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선장은 정보 내용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런 전보에 당황하고 있던 나는 갑자기 갑판에서 떨고 있을 넬리 양이 생각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 빨리 담요부터 챙기자. 넬리 양이 떨고 있을 텐데. 나는 부랴부랴 담요를 챙겨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본 넬리 양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이 배에 류팽이 탔대요. 벌써 그 소문을 들으셨나요? 선장의 당부와는 아랑곳 없이 류팽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지만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르센 류팽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팽이라면 엄청 유명한 도둑이잖아요. 그런 도둑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니 정말 끔찍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도 여기서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하고 있으니 걱정이죠. 맞아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니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겠네요. 아르센 르팽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도둑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는데 아무리 철통 같은 경비라도 또 아무리 튼튼한 금고라도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훔치지 않고 욕심이 많은 부자와 나쁜 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의 재산만 훔쳐갔기 때문에 별난 도둑으로 유명합니다. 물건을 훔칠 때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르팽, 그가 배에 함께 타고 있다니. 몇 달 동안 날마다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유명한 궤도 르팽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묘하게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의 정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승부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넬리 양은 르팽이 최고의 경찰로 알려진 가나마르 경감과 사투를 벌였던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르팽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넬리 양이 주위를 살피며 소근소근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르팽이 잘난 척하기로 소문난 쇼르만 남작 저택에 들어갔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나왔대요. 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죠? 쇼르만 남작의 집에 있는 가구가 모두 가짜였대요. 그걸 눈치챈 르팽이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대요. 어떤 쪽지요? 이렇게 쓰여있는 쪽지였대요. 진짜 가구로 바꾸면 다시 들르겠습니다. 아르센 르팽. 쇼르만 남작은 집안의 물건을 도둑맞은 것보다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은 것이 더 화나고 수치스러웠겠군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집에 있는 가구가 가짜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쉬쉬하고 숨기고 있는 거죠. 르팽은 변장을 매우 잘해서 어떤 날은 자동차 운전사로, 어떤 날은 테너 가수로, 어떤 날은 의사로, 어떤 날은 명문가 자제로, 어떤 날은 스페인 투우사로, 어떤 날은 귀족 청년으로, 어떤 날은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수천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장을 했는데 르팽이 유명해진 이유도 바로 뛰어난 변장술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생김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도 여러 개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귀족이 되었을 때와 불황자가 되었을 때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는 감쪽같이 이름과 모습을 바꿔가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르센 르팽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도둑이라는 뜻인 궤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르팽일까요? 글쎄요. 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신사나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식당 안에서 마주친 사람 중에 르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넬리 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닷새나 더 가야 하는데 그동안 누가 르팽인지 계속 의심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넬리 양이 걸친 담요를 다시 잘 덮어주며 슬쩍 르팽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르팽은 아주 신사적인 도둑이니 여자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넬리 양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빨리 체포되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넬리 양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럴 거예요. 전보가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모이면 리팽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리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넬리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당드레즈 씨, 당신은 선장님과 꽤 친한 사이인 것 같던데 더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는 없나요? 다른 남자들의 시선도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대답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넬리 양이 달려와 말을 거는 나를 향한 부러움의 마음이 더 컸기에 질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넬리 양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관심을 사거나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보려는 남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리에서 프랑스인 어머니의 손에 자란 그녀는 친구인 제를랑 부인과 함께 시카고에 사는 백만장자 아버지인 언더다운 씨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나는 그녀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리팽의 일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넬리 양이 나를 기다렸다가 달려와 말을 걸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넬리 양의 매력에 빠진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준 리팽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온통 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니 나의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저도 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실망한 넬리 양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판으로 올라가 흔들 의자에 같이 앉았습니다. 폭풍 후의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무척이나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청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넬리 양, 저도 분명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리팽이 누구인지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네, 우리가 가니마르 경감이나 탐정은 아니지만 수사를 해볼 수는 있죠. 그건 리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우리라고 못할 것은 없죠. 자신만만하시네요. 네,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단서요? 무슨 단서가 있는데요? 넬리 양은 잔뜩 기대 섞인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쭐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리팽은 R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요? 이름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글자만 갖고 리팽이 누구인지 찾아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단서는 또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는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많아요. 마지막으로 금발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네요? 네, 세 가지 단서와 맞지 않는 사람을 승객 명단에서 하나씩 지우면 되는 거죠. 나는 주머니에 있던 승객 명단을 꺼내 쭉 훑어보았습니다.
일단 이름 첫 글자가 R인 사람은 13명입니다. 13명밖에 없다고요? 네, 1등 칸 승객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9은 부인이나 아이들 또는 하인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빼면 4명이 남죠. 우와, 4명밖에 안 되다니. 그게 누구예요? 우선 라베르당 후장님. 넬리 양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대사관 비서님이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다음은 로손 소령님?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삼촌입니다. 리볼타 씨는 누군가요? 모여있던 사람 중 한 남자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검은 수염과 검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본 넬리 양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분은 금발이 아니네요. 나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류팽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요. 사람들은 류팽을 이렇게 쉽게 찾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바로 로젠 씨입니다. 로젠 씨가 누구신가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한 침묵 속에서 옆 사람을 툭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넬리 양이 늘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했던 한 젊은이의 옆구리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로젠 씨,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잠깐 머뭇거리던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로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넬리 양 곁에 서 있던 한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금발이었습니다.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보자마자 모두들 얼어붙어 있는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도무지 수상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으며 그러다가 가끔씩 넬리 양에게 말을 걸며 호감을 표현할 뿐이었던 얌전한 청년이었습니다. 로젠 씨, 당신이 류팽인가요? 청년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이 동그래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금발에 알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로젠 씨를 류팽이라고 단정 지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잘 알아요. 제 이름이 알로 시작하고 혼자 여행하고 있고 머리도 금발이니까요. 하지만 전 류팽이 아닙니다. 그의 얇은 입술은 한층 더 가늘어졌고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과 태도는 그가 류팽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인은 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때 넬리 양이 뭔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하지만 당신은 상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지. 누군가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자 로젠 씨는 소매를 걷어 팔뚝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뚝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흠칫 놀랐습니다.
로젠 씨가 보여준 팔뚝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팔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소매를 거둔 팔뚝이 왼쪽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넬리 양은 눈치를 챘는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로젠 씨, 오른쪽 팔도. 내가 말하려고 한 바로 그 순간 선실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넬리 양의 친구인 제를랑 부인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내 보석을 몽땅 훔쳐갔어요.